그날 저녁 병원 상담실에서 어머님의 주치의가 말했습니다. 환자분 보호자이신 큰며느리 분께서 치료비 관리를 맡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3억 원 정도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형님은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네, 제가 어머니 돈 관리 다 할게요. 동생은 간호사니까 병원 일만 신경 쓰면 돼요. 저는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8개월 동안 어머님을 무료로 간병했습니다. 저는 지혜입니다. 42살이고요. 서울 강동구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종양내과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14년 됐고 남편과는 대학병원에서 만났어요. 남편은 행정직으로 일하고 있고 우리 부부는 아이가 없습니다. 불임 때문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시댁과 관계가 항상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작년 4월이었습니다.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실려오셨어요. CT 찍고 조직 검사하고 여러 검사를 거친 끝에 나온 진단은 췌장암 3기였습니다.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했죠. 어머님은 퇴직 교사셨어요. 35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셨고 퇴직 후에는 남편 없이 혼자 사셨습니다. 시아버님은 제가 결혼하기 2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님은 평소에 검소하게 사셨고 퇴직금과 연금을 잘 모아두셨다고 들었어요. 진단을 받은 다음 날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어머님, 형님 부부, 저희 부부, 그리고 막내 시동생까지 모였죠. 어머님은 생각보다 침착하셨어요. 나 이제 많이 남지 않았나 봐. 그동안 모아둔 돈이 좀 있는데 치료비로 쓰려고 해. 통장에 3억 2천만 원 있어. 형님이 바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돈 관리할게요. 동생 지혜는 간호사니까 어머니 간병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거고요. 저는 시간이 많으니까 병원비 내고 약값 관리하고 그런 거 제가 다 할게요. 저는 그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형님은 강남에 사는데 평소에는 바쁘다며 명절에도 늦게 오시곤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돈 관리를 자청하시다니. 하지만 뭐라 말할 수는 없었죠. 형님은 장남댁이시고 어머님도 고개를 끄덕이셨으니까요. 그래, 큰며느리가 해줘. 지혜야, 너는 병원에서 일하니까 어머니 치료 잘 되게 챙겨주고. 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네, 어머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모실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8개월 간병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원래 주간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병원 수간호사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유연 근무로 변경했어요. 어머님 항암 스케줄에 맞춰서 제가 쉬는 날에는 병원에 함께 가고 입원하실 때는 제가 밤에 병실에서 같이 자면서 간병했습니다. 항암은 정말 힘든 과정이에요. 첫 번째 항암 후에 어머님은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구토가 심해서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어요. 몸무게가 한 달 만에 7kg이나 빠지셨죠. 저는 어머님이 조금이라도 드실 수 있도록 죽을 쓰고 과일을 갈아서 드렸어요. 입맛에 맞는 반찬을 만들어서 병원에 가져갔고요. 병원에서 일하면서 퇴근 후에 매일 어머님 병실에 들렸습니다. 주말에는 아예 하루 종일 병실에 있었고요. 어머님의 혈압을 체크하고 혈당을 재고 약 먹는 시간을 관리하고 침대에서 욕창이 생기지 않게 자세를 바꿔드리고 샤워도 도와드렸어요. 형님은 한 달에 한두 번 병원에 오셨어요. 올 때마다 어머니 병원비는 제가 다 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시곤 했죠. 어머님은 그래, 고맙다. 큰며느리가 있어서 다행이야 라고 하셨고요. 저는 사실 돈 이야기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머님을 낫게 해드리는 것, 그게 제일 중요했으니까요. 간호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드리고 싶었어요. 3개월이 지났을 때 어머님 상태가 조금 나아지셨어요. 항암 4차까지 마치고 종양 크기가 30% 정도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죠. 의사 선생님도 환자분 회복이 예상보다 좋네요.
간병을 정말 잘 해주셨나 봐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제가 원무가에 들렀다가 우연히 어머님의 수납 내역을 보게 됐어요. 저는 간호사니까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3개월 동안 항암 사찰을 하고 입원을 총 78일 했는데 병원비가 고작 4,800만 원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췌장암 항암 치료는 비싸요. 한 번에 350만 원에서 450만 원 정도 들어요. 거기다 입원비, 영양제, 진통제, 각종 검사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최소 2천만 원은 들어가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내역을 보니까 저렴한 항암제만 쓰고 있었고 필수 영양제도 빠져 있었어요. 어머님은 당뇨가 있으셔서 혈당 관리를 위한 특수 영양 수액이 필요한데 그것도 일반 포도당 수액으로 대체돼 있었고요.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혹시 형님이 비용을 아끼려고 일부러 저렴한 치료만 선택하신 건가? 아니면 병원 측에서 실수를 한 건가? 다음 날 저는 주치의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선생님, 환자 보호자분이 치료 옵션을 선택할 때 비용을 많이 신경 쓰시나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큰며느리분이 매번 치료 전에 전화하셔서 최소 비용으로 해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오래 못 사실 텐데 너무 비싼 치료는 부담스럽다고 하시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머님은 3억 2천만 원을 치료비로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형님은 최소 비용으로만 치료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간 거죠? 저는 그날 저녁 형님께 조심스럽게 전화를 드렸어요. 형님, 제가 병원 일하다 보니까 우연히 알게 됐는데 어머님 치료비가 생각보다 적게 나오는 것 같아서요. 혹시 비용 문제 있으세요? 형님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동생, 너는 간병만 하면 돼. 돈 문제는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하지만 형님, 어머님 상태 생각하면 좀 더 좋은 항암제를 쓰는 게 지혜야. 형님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너는 간호사니까 모를 거야. 항암 치료가 얼마나 비싼지. 3억이 있어도 금방 없어져. 나는 어머니를 위해서 아끼는 거야. 나중을 위해서. 알겠어?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그 후로 한 달 더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어머님을 간병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형님이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돈을 아끼는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님이 화장실에 가시는 걸 도와드리다가 침대 옆 서랍에서 통장이 하나 떨어졌어요. 저는 그냥 주우려고 했는데 통장이 펼쳐진 상태로 떨어져서 숫자가 보였어요. 잔액 1억 4,200만 원.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분명히 4개월 전에는 3억 2천만 원이 있었는데 병원비는 고작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썼는데 왜 1억 4천만 원밖에 안 남은 거죠? 어머님이 화장실에서 나오시자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어머님, 이 통장이 치료비 통장이에요. 응, 큰며느리가 관리하고 있어. 내가 직접 볼 필요 없다고 해서 맡겼지. 어머님,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다른데 큰 돈 쓰신 거 있으세요? 아니, 없는데. 왜? 무슨 일 있어? 저는 말을 아껴야 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님을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궁금해서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모든 상황을 말했어요. 남편은 한참을 듣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우리 형님이. 설마 그러시진 않았겠지? 나도 믿고 싶지 않아. 하지만 숫자가 맞지 않아. 그럼 어떡할 거야? 확인해 봐야지, 제대로. 다음 날, 저는 병원 원무과 후배에게 부탁해서 어머님의 전체 수납 내역을 출력했어요.
4개월 동안의 모든 치료 내역, 입원비, 약값, 검사비까지 다요. 총액 5,320만 원. 그리고 저는 어머님께 조심스럽게 허락을 구하고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했어요. 어머님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셔서 허락해 주셨죠. 거래 내역을 보는 순간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4개월 동안 출금된 내역, 병원비 320만 원, 실제 병원비, 약국 180만 원, 간병비 형님 0명의 0만 원, 동생 지혜가 간병해줘서 고마워하시며 드리는 돈이라고 메모, 생활비 형님 400만 원 매달, 600만 원씩 4개월, 기타 출금, 형님 명의 500만 원, 총 1억 400만 원이 형님 명의로 빠져나갔습니다. 간병비라고 적혀 있는 3천만 원. 저는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어요. 생활비 400만 원. 어머님은 병원에만 계셨는데 무슨 생활비가 한 달에 600만 원씩 필요했을까요? 기타, 출금 500만 원. 이건 뭐죠? 저는 그날 바로 형님께 전화했어요. 하지만 침착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형님, 어머님 통장 좀 확인해 봤는데요. 뭐? 동생이 왜 어머니 통장을 봐? 그건 내가 관리하는 거야. 형님, 간병비 3천만 원이 제 이름으로 나갔다고 돼 있는데 저는 받은 적이 없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건 어머니가 나중에 주려고 해서 내가 먼저 보관하고 있는 거야. 그럼 생활비 매달 600만 원은요? 어머니 드실 거 사고 병원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도 들고 그래. 형님, 어머니는 병원 밥 드시고 제가 반찬 해드리고 교통비는 한 달에 10만 원이면 되는데요. 동생, 너는 돈 관리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나는 어머니 돈 하나도 안 건드리고 있어. 다 어머니 위해서 쓰고 있다고. 형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는 더 이상 얘기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형님, 알겠습니다. 대신 제가 부탁 하나만 할게요. 뭔데?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님 통장을 직접 관리하고 싶어요. 형님은 영수증 챙겨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드릴게요. 뭐? 동생이 감히 나를 의심해? 의심이 아니라 제가 간호사니까 병원비 관련해서는 제가 더 잘 알잖아요. 그리고 어머님도 동의하셨어요. 사실 아직 어머님께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동생, 너 정말 이러는 거야? 내가 14년 동안 장남댁으로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 명절 때마다 시댁일 하느라 고생한 거 알아? 이 정도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씁쓸한 웃음이었죠. 형님, 명절 때마다 오셨다고요? 형님은 항상 늦게 오셔서 밥만 드시고 가셨잖아요. 설거지는 제가 했고요. 어머님 아프시기 전에 제가 매주 주말마다 어머님 댁 가서 청소하고 밑반찬 해드린 거 아세요? 그건 동생이 아이도 없고 시간 많아서 그런 거잖아. 저는 그 말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형님, 이제부터 어머님 간병은 형님이 하세요. 뭐? 형님이 3천만 원 간병비 받으셨으니까 이제 형님이 간병하시는 게 맞죠. 저는 내일부터 병원 정규 근무로 다시 돌아갈게요. 동생, 너 지금 장난해? 내가 어떻게 간병을 해? 나는 바빠. 형님도 간호사 구하시면 돼요. 한 달에 350만 원 정도 들 거예요. 형님이 이미 받으신 3천만 원이면 8개월 반 동안 간병인 쓸 수 있어요. 그리고 형님, 제가 받지도 않은 간병비 제 이름으로 빼돌린 거 횡령이에요. 어머님이 경찰에 신고하시면 형님 큰일 나요. 너 진짜.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님께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통장 내역을 보여드리고 제가 간병비를 받지 않았다는 것, 형님이 돈을 빼돌린 것 같다는 것까지요. 어머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죠. 지혜야, 미안하구나. 내가 큰 며느리를 너무 믿었나 봐.
네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어머님, 괜찮아요. 저는 어머님을 간병한 거지 돈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형님이 제 이름으로 돈을 빼간 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아. 내일 당장 통장을 네 앞으로 바꿀게. 다음 날 어머님은 형님께 전화하셔서 통장을 돌려받았어요. 형님은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어머님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시자 마지못해 통장을 가져왔죠. 그리고 저는 어머님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무료로 간병할 수 없어요. 어머님은 놀라신 표정이셨어요. 지혜야,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8개월 동안 매일 출퇴근하면서 어머님 간병했어요. 제 개인 시간을 모두 드렸고 주말도 없었어요. 병원 동료들이 저 대신 당직을 서줬고 저는 그만큼 빚을 진 거예요. 그런데 형님은 간병비를 받아가셨잖아요. 그럼 어쩌면 좋아.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사랑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제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고 싶어요. 병원 간병인 시세는 한 달에 350만 원이에요. 만약 어머님이 제게 같은 금액을 주신다면 저는 계속 간병하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간병인을 구하셔야 해요. 어머님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네가 오라. 나는 네가 당연히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잘못이었구나. 지혜야, 내가 한 달에 350만 원 줄게. 아니, 네가 간호사니까 전문 간병인보다 더 잘해주잖아. 400만 원 줄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 350만 원이면 돼요. 저는 그냥 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날부터 저는 어머님께 매달 350만 원을 받고 간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 제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형님이었습니다. 동생, 어머니가 나한테 돈 돌려내래. 나는 지금 그럴 형편이 안 돼.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형님, 그건 저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어머님께 말씀드리세요. 동생아, 제발 좀 도와줘. 나는 정말 어머니 위해서 쓴 거야. 형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는 영수증 다 확인했어요. 형님이 제주도 가족여행 간 거, 새 차 산 거, 다 어머님 돈으로 하신 거 알아요. 형님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전화를 끊었어요. 그 후로 2주 동안 저는 형님과 아주버님한테서 총 246통의 전화와 문자를 받았어요. 동생, 우리 가족인데 이럴 거 없잖아. 지혜야, 형님이 잘못했어. 제발 어머니한테 좋게 말 좀 해줘. 네가 계속 이러면 우리 가족 다 파탄나. 어머니가 나를 경찰에 신고하려고 해. 제발 말려줘. 저는 모든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읽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버님이 직접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제 근무 시간에요. 지혜 씨, 우리 집사람이 잘못했습니다. 돈 다 갚을 테니까 어머니한테 고소 취하해달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아주버님, 저는 그 일에 관여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이 화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배신감 때문이에요. 형님을 믿고 맡겼는데 형님이 그 돈으로 제주도 가족여행을 가셨잖아요. 어머님은 병원 침대에서 항암하며 고생하시는데 아주버님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저희가 너무했습니다. 네, 너무하셨어요. 제가 그날 밤 퇴근하고 어머님 병실에 들렀을 때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너 덕분에 눈을 떴어. 나는 큰 며느리가 나를 정성껏 챙긴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너였구나. 너만 고생시켰어. 어머님, 괜찮아요. 저는 어머님이 건강하게 회복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혜야, 나 한 가지만 물어보자. 너는 왜 그동안 아무 말 안 하고 나를 간병했어? 돈을 달라고 해도 됐잖아.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처음에는 그냥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간호사니까 당연히 제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형님이 제 이름으로 돈을 빼간 걸 알았을 때 깨달았어요. 아, 나는 지금까지 이용당하고 있었구나. 내 노동은 당연한 게 아니구나. 어머님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고맙다, 지혜야. 그리고 미안하다. 그 후로 4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어머님은 항암 8차까지 마쳤고 기적적으로 종양이 거의 사라졌어요. 의사 선생님도 이 정도 회복은 정말 드물다고 하셨죠. 형님은 어머님께 빌린 돈 1억 2천만 원을 분할로 갚기로 했어요. 매달 200만 원씩요. 그리고 형님은 더 이상 병문안을 오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 어머님을 간병했고 매달 350만 원을 받았어요. 그 돈으로 저는 제 노후연금을 붓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저는 아이가 없으니까 우리 노후는 우리가 준비해야 하거든요. 어느 날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나 퇴원하면 유언장 다시 쓸 거야.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은 오래오래 사실 거예요. 아니야. 나는 내 재산을 내게 줄 거야. 너만이 진짜 나를 돌봐줬어. 어머님, 괜찮아요. 저는 돈 때문에 간병한 게 아니에요. 알아. 그래서 더 주고 싶은 거야. 저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그건 어머님의 선택이니까요. 그로부터 3개월 후 어머님은 완치 판정을 받으셨어요. 병원에서 퇴원하시던 날 어머님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덕분에 새 생명을 얻었어. 고맙다. 어머님, 제가 더 감사해요. 제 노동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셔서요. 그 후로 일주일 뒤 형님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동생, 어머니가 유언장을 네 앞으로 다 바꿨다고 하더라. 너 정말 이러는 거야? 우리는 가족인데.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형님, 가족이라는 말을 믿었다가 이용당한 사람이 접니다. 저는 12개월 동안 매일 어머님을 간병했어요. 형님은 한 달에 한 번 오셨고요. 어머님이 누구한테 재산을 주실지는 어머님이 결정하실 문제예요. 그리고 형님, 저는 재산 때문에 간병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했어요. 그 차이를 형님은 아직도 모르시나 봐요. 저는 그 문자를 보내고 형님 번호를 차단했어요. 이제 저는 알아요. 제 시간, 제 노력, 제 감정 모두 소중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들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요.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도요. 당신의 노동은 가치가 있어요. 당신의 희생은 인정받아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당신의 권리예요.